자, 때는 2026년 4월입니다. 세계 경제에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1유로의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뚝 떨어지는 우리가 페리티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이건 그냥 환율이 좀 변했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경제의 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졌는지, 또 이 거대한 파도가 특히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페리티 붕괴라는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1유로로 1달러를 채 바꿀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유럽 경제의 힘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걸 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이 설마 원인 하나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마치 영화처럼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퍼펙트 스톰이 왔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 거대한 위기가 동시에 터지면서 유로화를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요. 첫째는 중동 분쟁 때문에 터진 에너지 대란, 둘째는 유럽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제조업의 붕괴,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너무나 잘 나가는 미국과 침체에 빠진 유럽 사이에 성장 격차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들을 좀 보세요. 에너지 쇼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히니까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까지 치솟고요. 천연가스 가격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폭등했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유럽 경제에는 정말 치명타였죠. 가뜩이나 흔들리던 독일 제조업에 이 에너지 위기는 그야말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독일 경제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와겐이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으니까요. 이건 메이드 인 저머니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근데 유럽에서 시작된 이 불씨가 과연 유럽에만 머물렀을까요? 천만에요. 이 충격파는 순식간에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그 속도와 파괴력은 모두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죠. 유로화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덮치니까 전 세계 투자 자본이 미친 듯이 어디로 물렸을까요? 바로 가장 안전한 미국 달러였죠. 이 과정에서 펀드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돈이 마르기 시작했고 가진 자산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아찔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얘기, 한국 얘기를 해봐야죠. 이 거대한 글로벌 위기는요, 한국 경제에 아주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극심한 양극화, 빛과 그림자가 너무나 뚜렷하게 갈리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바로 이 숫자 1,530원. 이게 바로 그 고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뚫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당장 우리가 쓰는 수입 물건값이 엄청나게 뛰고 외환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환율 위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양극화가 나타난 거죠. 어떤 산업은 이 위기 속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웃고 있었고요. 또 다른 산업은 경쟁력을 완전히 잃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가 공존하게 된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한눈에 딱 들어오죠? 반도체는요, 전 세계적인 AI 열풍 덕분에 그야말로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었어요. 자동차는 환율이 높아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유럽 시장이 얼어붙어서 판매가 줄어드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고요. 문제는 철강이란 기계였습니다.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니까 유럽산 제품이 너무 싸진 거예요.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고 유럽의 탄소 국경세 같은 규제까지 겹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한국 경제를 구한 영웅, 반도체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3월 한 달 동안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무려 151.4%나 늘었어요. 151.4%!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사실상 AI 반도체 하나가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 전체를 떠받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한국은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위기를 단순히 막아내는 걸 넘어서 아예 새로운 기회로 만들려는 아주 영리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방어, 그러니까 환율 급등을 막고 물가를 안정시켜서 당장 국민들이 힘든 걸 줄여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아주 공격적인 장기 전략이었죠. 약해진 유럽을 오히려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공급망 자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큰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공격적인 전략의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독일의 최고 연구소랑 손을 잡은 겁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만들어서 유럽에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다음 세대 기술 표준을 같이 만들고 유럽의 공급망을 설계하는데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유럽 산업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로 체급을 바꾸려는 담대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경제의 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이 엄청난 위기를 딛고 일어나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보다 상세한 내용은 종합 경영보고서를 참조하세요.